말이 나온 김에 최근에 문제가 됐던 그런 전세 사기에 대해서 예방책을 제가 한 3-4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됐던 그런 사례들이 대표적으로 임대인, 집주인한테 그 과도한 그 체납 세금이 있었다든지, 또는 세입자인 나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집의 근저당권, 용자가 나보다 선순위에 있어서 경매가 진행돼도 그 사람들이 먼저 돈을 다 받으니까 내가 받을 돈이 뭐 반토막밖에 나지 않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당시에 뭐 보증금이 내가 임대인한테 줬던 보증금이 뭐 1억인데 순위에 밀려서 경매로 나중에 배당으로 받는 돈이 뭐 5천만 원이라고 할지라도 사실 그들의 1억 중에서 5천만 원은 또 은행의 대출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전 재산이 5천만 원을 다 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사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최소한 이 정도는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계약을 할 때 매매가 대비 전세 보증금의 그 비율은 몇 퍼센트 이하로 들어와야 됩니까? 뭐 한 90% 이하로 들어오면 됩니까? 일반적으로 70% 이하로 전세 보증금 범위가 들어와야 됩니다. 이 비율이 높으면은 서울보증에서는 또 보증도 안 해줍니다. 또는 지금 같은 부동산 침체기에는 얼마든지 이 부동산 시세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안전하게 70% 안에 들어오는 그런 물건들로 우리가 거래를 하되, 굳이 꼭 그 지역에 그 물건밖에 없다고 한다면은 상황에 따라서는 뭐 반전세나 월세로 보증금을 조금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법이 개정돼서 임대차 계약만 체결하면은 뭐 계약서를 가지고 관할 그 세무서나 동사무소에 임대인의 그 체납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제는 그 소장님이 계약을 하면은 중간에 확인 설명을 해줘야 할 그 의무도 생겼습니다. 그럼 세금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는 부담감이 없지만, 이걸 의도적으로 사실 어떤 방법으로 악용을 하면은 아마 장담컨대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한 절반 이상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분명히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례는 대표적으로 잔금을 낼 때까지는 몰랐는데 나중에 내가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대항력이 없는, 나보다 선순위 막 융자가 있는 그런 부동산으로 변모하는 사례가 정말 마음만 먹으면은 그렇게 악용을 해서 사기를 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왜 난 잔금을 낼 때까지는 뭐 등본상 깨끗해서 난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뭐 그 다음 주에 보니까 내가 후순위 세입자여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문제가 됐을 때 보증금을 다 날리는 뭐 그런 사례는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대한민국의 그 등기법과 전입세대 열람에 대한 민사집행법과 우리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각자가 그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그 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근저당권이라는 그 권리는 당일날 바로 효력이 발생되는데, 우리가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는 그 대항력이라는 우리의 권리는 신고를 한 그 다음날 발생되기 때문에 같은 날 신고를 하면 당연히 세입자가 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최소한 이 정도는 꼭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세입자로 어떤 집에 들어갈 때 최소한 잔금일 하루 전날이라도 미리 계약서를 가지고 그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해야 됩니다. 보통 잔금 내는 날 전입신고를 하는데 뭐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종종 정말 마음 먹고 사기를 치려면 나는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최소한 그 전날, 이왕이면 뭐 전날 미리 전입신고를 해야지 내가 안전하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으로서 거주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존속기간이 다 2년 동안 도래가 됐는데 임대인이 돈을 안 주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즘에 뭐 세입자가 안 구해진다라는 이유로 뭐 잠시 좀 기다려보라고, 세입자 들어오면 그 보증금을 주겠다고 또 바보처럼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이 없으니까 어떻게 그 행동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런 건데요. 반드시 그냥 원칙대로 하면서, 일단 행동은 원칙대로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내가 뭐 배려나 유연하게 해주면 오히려 고맙다는 소리를 듣고, 그분은 뭐 내가 당근과 뭐 채찍을 둘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 책임감을 가지고 빨리 이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로는 조금 배려를 해주면서 행동은 내용 증명도 보내고, 일단 내가 일방적으로 관할 등기소에 가서 임차권 등기부터 등재를 하는 그런 액션을 먼저 보여줘야 됩니다. 셀프로 등기소에 가서 계약서 가지고 등기 신청만 하면 됩니다. 임차권 등기가 그 소유자 부동산에 등기부등본에 등재가 됐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임대인은 조금 더 조급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상황에서 내가 뭐 조금 말로만 배려를 해준다면 뭐 하루 이틀 뭐 며칠 정도는 봐주겠습니다. 오히려 더 고맙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점을 주의를 하시면서 우리 주변에서 혹시 사회초년생이나 부동산에 무지해서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가이드를 해주셔도 충분히 그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경매를 공부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경매로 최근에 성공적인 수익을 냈던 그런 사례를 그 과정을 제가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서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